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자가 포식이 증가하면서 몸의 쓰레기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암이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몸이 바뀌는. 안녕하세요. 슬기로움으로 가득 찬 양한방 협진 슬찬한방병원 문상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장소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병실도 소개할 겸 병실에서 촬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예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암 환자분들한테 단식, 굶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하실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암 환자분들 이렇게 치료받으시면서 잘 먹어야 된다, 어떤 게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 체력과 면역력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굶으라니 이게 말이 되나? 멀쩡한 사람도 굶으면 기운이 없는데 안 그래도 힘들고 기운 없는 암 환자분들이 굶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단식은 치료적 단식 아니면 간헐적 단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단식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길래 암 환자분들에게 단식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단식이 암 환자한테 위험하지 않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면 절대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항암 치료 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항암제의 특성들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결핍이 심각한 상태라든지, 근력 감소가 심한 상태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고, 단식을 할 때 생기는 몸의 변화가 몸의 다른 대사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 대사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간이나 신장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러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을 휴식을 취하면서 청소하는 기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가 포식의 증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이제 에너지원이 끊기고, 그러면 있는 에너지원으로 생활하면서 케톤 대사를 하면서 도움을 얻는 것도 있지만, 자가 포식이 증가하면서 몸의 쓰레기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종양 미세 환경이 개선되면서 암이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몸이 바뀌는 이점이 첫 번째죠. 그리고 단식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이점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가포식 기능뿐만 아니라 T세포가 활성화되고 조절 T세포가 억제되면서 대식세포 M1의 극화가 유도되고, 이런 과정들에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증가하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단식만으로 암세포를 없앨 수도 있나요? 그런 정도까지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암세포의 성장 억제의 또 한 가지 방법이 와버그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암세포는 포도당과 글루타민을 위주로 대사하는 암종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전립선암 같은 암들은 이제 단백질 대사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암종은 포도당과 글루타민을 에너지론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식을 했을 때 포도당 대사가 중단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암세포가 굶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킴 이펙트라고 해서 최근에 지방 대사를 하는 암종들도 발견이 됐지만, 대부분의 암종들이 와버그 이펙트, 포도당, 글루타민 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과 암에는 부정적인 영향,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암 환자가 단식을 바로 시작을 해도 되는 건가요? 미리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케톤 대사에 대응할 수 있는 몸 상태, 그러니까 간이나 신장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할 거고요. 영양 결핍이 심하지 않아서 알부민이나 이런 총단백이 충분히 몸에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혈당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혈당이 좀 낮은 분들이라든지 혈압이 낮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들이 회복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긴 단식보다는 간헐적 단식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단식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금식을 했을 때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저는 주로 저녁 한 끼를 추천드리는데, 아침 점심을 충분히 균형 잡힌 식단을 드시고 저녁을 굶고 아침에 식사를 하게 되면 점심과 아침 사이의 간격이 14시간에서 16시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단식 효과를 볼 수 있고, 체력적으로라든지 기능적으로라든지 문제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단식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체중이 증가하거나 몸에 염증 반응들이 증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아침을 굶어 본 적이 없거든요. 아침은 꼭 챙겨 먹고 그다음에 점심도 잘 먹습니다. 저희 병원밥을 아침 점심 먹기 때문에 저녁을 굶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저녁을 굶는 날 제가 뭐 누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운동하러 갑니다. 운동해서 20-30분 달리기를 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등배 엉덩이 몸의 코어를 잡아주는 근력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오면은 좀 기운이 없기는 해요.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 도리어 식욕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요 배고파서 깬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도리어 식욕이 막 늘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식욕이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배변 활동도 좋고 그 다음에 피부도 좋아지고요. 너무 이점이 많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체중을 줄여야 되거나 컨디션을 좀 향상시켜야겠다 할 때는 일주일 이상도 간헐장식을 매일 저녁을 굶는 형태로 많이 가고요. 근데 뭐 일정상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별일 없으면 굶고 약속이 있고있으면 먹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일식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일본의 그 의사분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상당히 건강하고 잘 사신다고. 물론 성제 조건이 균형 잡힌 식단의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침과 점심을 잘 먹고 있는 상황에서 저녁 금식을 하는 거죠. 만약에 계속 굶으면서 금식을 하게 되면은 단기간은 상관없지만 긴 시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 당부드릴 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 무슨 단백질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정확하게는 단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약물, 뭐 약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물과 약물을 제외한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는 게 단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의 단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굶는 건 단순히 영양 공급을 끊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세포에게 휴식을 주고 내 몸 안을 청소할 시간을 벌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식이 끝나고 나서 좀 더 건강하고 가볍고 그런 몸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